20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9월 1일 제14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추경안이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비록 약속된 날짜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 일자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예산을 통해서 누리과정 문제 일부 수통을 특대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꼼꼼히 다룬 이유는 국민의 세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 절실하고 어려운 계층을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도 형식적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헛되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정말로 국가 재정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그리고 그것이 쓰여졌을 때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겠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제가 양보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 20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국회를 만드는데 전념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명운을 걸겠습니다. 전기세 누진제도의 개선 문제, 통신요금 인하 문제, 이런 또 국민들의, 서민들의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4년간 있었던 무능과 실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헤치는 그러한 정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생산적인 국회, 그리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의지를 내일 워크숍에서 전 의원들이 논의를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민정수석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민정수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정권 안에 여러 수석들이 있었습니다만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 소속원 전체가 쩔쩔매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습니다. 당대표도 한마디 못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일개 청와대 수석 끌려다니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의회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습니까? 비서실장까지는 내가 좀 그래도 이해한다고 쳐. 어떻게 수석한테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이런 정도의 국정 주도력으로는 집권 여당이 도저히 자율성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월호 문제도 결국은 청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집권 여당이 합의해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20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자율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석 한 명한테 제대로 된 쓴소리 할 줄 모르는 그런 집권 여당으로 있습니다.
법안 하나를 자기 힘으로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여당의 모습으로 어떻게 총선 직후에 말했던 협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전 집권 여당의 변화와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추경 예산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러서 오늘 국회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서 이 교육재정 지원 2천억 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목적 예비비,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위기에 처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1,382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민생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 30억을 포함해서 6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예산 280억, 장애인 어르신 활동 지원 예산 224억, 그리고 노인 일자리 예산 40억, 또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등입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추경 심사를 해오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은 매우 시급한 이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제출한 대로 통과시켜줘 온 것이 지금까지의 예산 심사의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추경 심사를 통해서 이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해 야당이 노력하고 또 그 성과를 이뤄낸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고 제가 봐도 근래에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민생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벌임으로써 여소야대 국회의 존립 이유를 입증해준 우상호 원내 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와 또 예결위 위원장 간사와 위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를 심심히 치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가 내일 정기국회를 맞아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00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400조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죠. 정부는 이 예산을 두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3.7% 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 증가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상 성장률의 턱없이 먼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재정 증가율을 가지고 확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를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예산을 통해서 국가 채무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 국가 채무가 48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 말 예측되는 국가 채무 규모는 683조 원입니다. 5년 동안 무려 240조가 증가한 셈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증세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의 기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8월 2일 최소 조세 부담률을 1% 이상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우리 당의 재정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이제 허구로 드러나고 있는 증세 없는 곡지, 이제는 그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운업의 법정관리는 사실상 파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회사채 신속 인수, 또 구조조정기금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해운업계의 부실 경영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감추고 알짜 자산을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산한 한진해운의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원샷법까지 국회에 밀어붙여왔던 정부가 실제로는 국민 혈세로 그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해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 부산 지역의 지역 경제의 타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수출업계 수출 화물 운송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아울러서 협력업체의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한진해운 법정 관리에 따른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현안 그런 한 분이 계시는데요. 김성주 호남특보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쌓고 아직도 땅을 내고 보이는 상황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MV 정부가 삼성의 새만금 지역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전라북도, 삼성전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은 이 투자 이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 MOU 당시에도 정상적인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와 다른 뭔가 기획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의문이 끊기지 않았는데요. 당시 LH 공사를 전주에서 뺏어다가 진주로 넘겨주면서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기획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당시 정부 측 대표로 MOU 체결에 참여한 김재수 농림식품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수 후보자가 당시 MOU에 정부가 참여한 배경, 진실성 및 의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노한 전북 민심 달래기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분명한 답변을 원합니다.